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용어라든지 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이게 외우시지 않아가지고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뉴만 책에 나와 있는 순서를 제가 이번에는 그대로 거의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제가, 그리고 또 이 턱관절이 이게 굉장히 작은데 슬라이드 수는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막 슬라이드를 뒤로 막 진행 잘 하다가 막 앞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고 막 왔다 갔다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관절은 작은데 보여드려야 되는 것들은 좀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하더라도 제가 오늘 강의 자료 들었으니까 그냥 그 강의 자료를 보시거나 아니면 책 펴놓으시고 그 흐름대로 가시고, 일부러 책이나 강의 자료를 제가 뭐 뒤로 간다 그래서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쭉 들으시고 나중에 그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좀 이러이러한 포인트들만 좀 잘 기억해줘도 턱관절에 대해서 이 접하고 이해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닭 씹으려면? 그쵸. 닭 말고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죽을 때까지 잘 씹으려면 중요하죠. 치아도 중요하지만 그 치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이렇게 정한 것처럼 이제 존맛탱이라 그러더라고요. JMT를. 그래서 이거를 계속 느끼려면 일단은 뭐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볼 거고, 이 또 이 턱과 거북목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그거까지 마지막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MJ를요, 템포로 맨디뷸라 조인트라고 합니다. 다시 템포로 맨디뷸라 조인트라고 하고요. 이 머리에 있는 뼈들을 조금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뭐 저는 보이지 않지만 한번 같이 좀 따라 해보면요. 우선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 템포럴 파사 안에 속해 있는 네 가지 근육이 아니죠. 네 가지 뼈들부터 하면, 자, 이 옆에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옆에, 이 약간 오목하게 만져지는 데가 바로 템포럴 파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고 계신 이 부분을 이제 템포럴 본이라고 하죠. 관자뼈. 그리고 이렇게 살짝 지금 보이세요? 이 눈이나 코 쪽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안쪽에 있습니다. 광대뼈 이쪽 안쪽에. 얘는 이제 나비뼈, 스피노이드 본이라고 합니다. 스피노이드 본. 그리고 자, 그대로 이제 나비뼈 탔으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아래 턱 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맨디블, 맨디블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위턱뼈, 이제 맥시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하면 앞은 프론탈 본입니다. 프론탈 본. 그죠? 이 머리 위 정수리 쪽은 프리에럴 본이고, 이 뒤통수 쪽 얘는 이제 억시피럴 본입니다. 요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이제 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뇌과학 같은 것을 공부할 때도 조금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템포럴 파사를 다시 정리하면요, 템포럴 본하고 이제 프리에럴 본, 그리고 이 이제 맨디블 하고 이 스피노이드 본, 이렇게 네 가지 뼈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어, 뭘 설명하려고 그랬지? 네, 우선 넘어가고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군요. 그래서 TMG가 템포로 맨디뷸라 조인트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템포럴 본하고 맨디뷸라가 합쳐진 이관절을 말하는 겁니다. 템포로 맨디뷸라 조인트. 그래서 TMJ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요. 이 마스터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TMJ의 이제 액세서리, 부가적인 이제 요소들, 마스터드 프로세스 아시죠? 귀 이렇게 하면 귀 아래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마스터드 프로세서가 이제 유명해진 게 SCM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흉쇄유 돌분 때문에, 그죠?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나 이런 뭐 어떤 표지점들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랜드마크 중에 또 하나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쉽죠. 턱뼈 각, 앵글. 그죠? 여기 그냥 이 턱선. 약간 남자들의 그 자존심 아닙니까? 턱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TMG를 여기 턱관절을 만지려면 귀 이 구멍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계셔 보세요. 세게 누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누르고 계시다가 아 벌리면 뭐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좀 크게 벌리면. 그럼 이제 이 부위가 TMJ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빨간색 블럭 쳐놓은 것이 이제 자이고메릭 아티잖아요. 알치잖아요. 자이고메릭이 이제 광대뼈입니다. 이 광대뼈를 자이고메틱 본이라고 하고, 자이고메틱 아치가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활인데요. JPTP라고 제가 그냥 사실 길게 쓰기 좀 귀찮아가지고 이제 약간 제 나름의 약어로 그냥 써놓은 건데, 자이고메틱 프로세스와 템포럴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자면 이 활이 광대뼈와 이 관자뼈, 즉 자이고매틱 본과 템포럴 본이 반반씩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자이고매틱 본 안에 이 템포럴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것이고 템포럴 본 안에 자이고매틱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뭐 용어 이렇게 헷갈린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 템포럴 본하고 자이고매틱 본하고 반반씩 쪼개서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이 반반이 쪼개져서 연결해져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용어 외우면 물론 금상첨화겠죠.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의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맨디블 아래턱뼈부터 조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앵글이 존재하고 얘네들은 네 가지 보더를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가지 면들을 가지고 있고 일단 위쪽부터 설명드리면 맨디뷸라 컨다일이라고 있죠. 관절 융기죠. 얘네들이 이제 여기 위에 이제 갖다 붙게 되겠죠. 이 템포럴 본에. 그리고 앞쪽은 뾰족히 보이는데 여기를 이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바깥쪽에도 이렇게 약간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게 근육이 붙는 거거든요. 이 메시더라는 깨물근이라는 근육이 붙는 거고 이 안쪽에도 메디얼 스리고이드라는 안쪽 날개근이 붙습니다. 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니까 그냥 근육이 지금은 바깥쪽과 안쪽에도 붙는구나. 그리고 여기 뾰족한 부분에는 템포럴리스라고 하는 관자근이 붙습니다. 템포럴 본, 템포럴리스 이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템포럴 본이 우리가 관자뼈였잖아요. 그래서 템포럴리스 머슬은 관자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융기 쪽 실제 관절되는 턱관절 융기 안쪽에도 이제 레터럴 스리고이드 머슬이 붙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아래 위 바깥쪽 안쪽 영역으로 근육들이 이렇게 다 달라붙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아래 턱뼈에 또 중요한 것은 치아가 이렇게 16개의 치아가 또 붙게 되죠. 지금 옆에서 보셨던 이 융기가요 윗면에서 보니까 마치 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융기라는 거 뭐 한 160도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냥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 잘라놓고 안쪽 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좀 움푹 파이게 이 너치가 훨씬 더 이 바깥쪽보다는 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얘를 이렇게 툭 잘라놓고 이 안쪽 면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쪽에는 이렇게,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턱관절을 움직여줄 수 있는 근육들이 또 붙어 있고요. 여기 2차적으로 턱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도 아래쪽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템포랄 본과 템포랄 본과 자이고매틱 본을 할 건데요. 우선은 지금 이 그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오른쪽 그림을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뒷면입니다. 뒤, 앞, 이쪽이 앞이고요. 바깥귀 길이 아까 말씀드린 그냥 귓구멍, 네, 귓구멍이고, 이 앞에 지금 맨디뷸라 컨다일 요거예요. 요게 지금 요렇게 articular eminence 이렇게 앞에 튀어나와 있고, 요건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즉 볼록한 구조, 맨디뷸라 컨다일이 이제 볼록하죠. 그리고 오목한 이 천장과 같이 연결되죠. 당연히 관절들은 대체적으로 볼록과 오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저는 처음에 뉴만 이 파트에서 이 십기관절을 배울 때 이 그림을 이해하려고 1시간, 2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아래턱뼈를 앞에서 아래턱뼈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게 아래턱뼈라는 그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생겨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래턱뼈가 아닙니다. 위턱뼈입니다. 위턱뼈고요. 위턱뼈의 이 그림 기준으로 하면 이 왼쪽 이 안쪽 면을 이렇게 뒤집어 까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왼쪽 위쪽 어금니 쪽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돔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이 부분이죠. 이렇게 맨디뷸러 파사에 이제 맨디뷸러 컨다일이 이렇게 갖다 붙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이고메릭 알치, 이 템포랄 본하고 자이고메릭 본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이 아치 활, 요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헷갈리지 마시고 이건 위턱뼈입니다. 아래 아니라 위턱뼈의 왼쪽에 이 안쪽면의 일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케이, 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이제 스피노이드 본을 볼 텐데요. 이 나비뼈,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비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이고매틱을 조금 걷어내면요, 이 안쪽에 이런 나비 모양의 이 스피노이드 본, 나비뼈라고 하는 이런 뼈가 존재하고요. 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그레이터 윙입니다. 큰 날개, 뭐 작은 날개도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네, 메디얼 스리고이드, 이거는 저기 머슬이고요. 이 날개판이죠. 날개판들, 네, 플레이트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리고이드라는 이따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룰 머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근육들이 부착된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이 나비뼈를 스피노이드 본을 뒤에서 그냥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고, 얘는 지금 이제 광배뼈를 보이세요? 이 자이고매틱 일단 활을 좀 드러냈죠. 광배뼈의 일부를 좀 드러내고 이 안쪽에 있는 나비뼈를 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근이 이 부근이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그레이터 윙 오브 스피노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방금 빨간색이 이 바깥쪽 면이고 그레이터 윙이 이쪽 부분이죠. 이게 3D로 스컬을 두개골을 이렇게 들고 보면 좋은데 이게 조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 차분히 한번 같이
쭉 공부해봤으면 좋겠고, 어차피 녹화돼서 올라가니까 사실 집에 그 해부학 뼈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센터에 그런 거 있으면은 돌려가면서 실제로 만져가면서 보시면 이해 훨씬 빠를 겁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간과할 수도 있는 이 하이오드 본이라는 목불뼈를 볼 건데요. 얘는 이 그 C3 경추 3번 경추 이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 뼈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턱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만져볼 수 있고, 이따 뒤에서 하겠지만 얘네들도 2차적으로 이 턱을 이렇게 벌려줄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을 해주고요. 우선은 혀의 움직임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들의 부착 부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뼈가 됩니다. 그래서 혀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삼키거나 말하는 그런 근육들이 주로 부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강조가 되는 하이오드 본 목불뼈라는 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고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TMJ의 움직임을 그냥 먼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자, 지금 잘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맨디뷸라 파사 있고 컨다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TMJ고, 얘네들 요거는 이 스리고이드라는 아까 보셨던 그 날개뼈에 붙어 있는 그 날개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mandible and the mandibular fossa, a socket in the temporal bone. The unique feature of the TMJ is the articular disc, 관절이니까 당연히 이 디스크가 존재하죠. a flexible and elastic cartilage that serves as a cushion between the two bone surfaces. 네, 관절 작용들은 제가 The 이따 disc 설명드릴게요. lacks nerve endings and blood vessels in its center, and therefore is insensitive to pain. 네, 지금 이제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림 운동도 일어나면서 A muscle in the two. 이제 함께 돌림 운동과 병진 운동이 함께 The 일어납니다. TMJ is essentially the articulation between the temporal bone disc, two bone surfaces. 이런 식으로 돌림 운동만 일어났다면 이 컨다일이 계속 여기에 있었을 텐데, 병진 운동 함께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렇게 쭉 밀려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알티큘라 디스크도 약간 앞쪽으로 같이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비게 되고, 지금 여기 이 에미넌스에 이 컨다일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이 작용들은 뒤에 그 관절 파트에서 훨씬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림과 앞쪽 병진 운동이 같이 일어나는 거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움직임을 잘 보셨으니까 얘네들의 움직임이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도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좀 되시고. 먼저 여기가 이제 컨다일이잖아요. 지금 요거를 말하는데요. 이쪽이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큰 단점을 굳이 꼽자고 하면 요거 불안할 수 있겠는데, 그쵸?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함께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보시면 섬유연골층으로 덮여 있어 유리연골보다 힘을 그러니까 충격을 더 잘 흡수하고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리연골이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관절들은 다 유리연골로 되어 있어요. 뭐 어깨, 고관절, 뭐 이런 것들.
섬유연골은 그것보다 조금 더 치밀하고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연골보다는 조금 더 이제 튼튼하기도 하면서 회복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디스크죠. 디스크와 이 원반 뒷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글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원반의 이 디스크의 영역들은 뒤, 중간, 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아까 보셨지만 입을 벌리게 되면 얘네들이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앞으로 오면서 이 컨다일과 알티큘라 에미너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었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앞쪽으로 이렇게 와주는 역할이 얘네 둘이 뼈가 만나지 않도록 이것을 이렇게 또 보호해 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디스크 뒤쪽 면은 원반 뒷판, 제가 강조드렸는데 원반 뒷판 이 위쪽과 이 아래쪽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여기 보이시는 지금 뭐 날개근 있죠? 얘네들과 함께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강조한 게, 우선 이 아래쪽에 관절 원반의 앞쪽 영역은 보시면 이 쓰리고이드 텐던, 이 근육이죠. 이 위쪽 날개근의 힘줄과도 이제 연결이 되고, 이 템포럴 에미너스 아티큘 요거요. 그러니까 이쪽과도 이쪽 부분과 함께 같이 연결이 된다. 이 이야기고요. 맨디뷸러 컨다일 렉은 이쪽입니다. 이 목쪽과, 그러니까 앞쪽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뒤쪽은 원반 뒷판과 함께, 뒤쪽이죠. 원반 뒷판과 함께 연결이 돼서 아까 설명드렸던 디스크가 이렇게 앞쪽으로 빠질 때 이 뒤는 앞으로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쪽은 좀 팽팽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의 이런 어떤 성분들을 위와 아래로 나눈 것이, 이제 위쪽은 탄력소가 조금 풍부하고요. 아래쪽은 아교질이 풍부한데, 탄력소라면 움직임에 있어서 아교질, 그러니까 콜라겐보다 척추할 때도 제가 그 디스크 하면서도 탄력소와 아교질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교질은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구성을 잘 만들 수 있는 거고, 탄력소는 움직임에 있어서 아교질의 섬유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그 위, 그리고 뒤쪽, 그 위, 뒤 얘네들 원반 뒷판은 탄력소가 좀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앞으로 가는 것을 조금 이제 신장하면서 버텨주고 잡아줄 수 있죠. 그 아래쪽은 이 구조를 좀 튼튼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완충작용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섬유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라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이 그림을 보면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글을 막 읽고 처음엔 글이 안 읽혀서 좀 화를 내다가, 그 다음에 글이 다 이해가 되고 그림을 보면 맞아,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어야지 라는 것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재밌는 것 같은데. 네. 여튼 이래서 이제 디스크 살펴봤고, 인대 가볍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가쪽 인대인데 이 가로섬유와 이 빗섬유로 이렇게 나뉘는 이 가쪽 인대. 그러니까 이 TMJ를 감싸주고 있는 두 가지 섬유의 인대들을 볼 텐데요. 먼저 가로섬유를 먼저 볼게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그냥 빗섬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빗섬유를 먼저 보면 자이고매틱 본에서 시작해서 맨디블 렉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광대뼈 쪽에서 붙고 이 아래턱뼈, 이제 목 쪽에, 아까 봤던 이 컨다일 쪽이에요. 넥이. 그러니까 그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음 이렇게 가로섬유. 네, 가로섬유들은 템포럴 본, 관자뼈에서 시작해서 맨디뷸라 컨다일,
그쵸? 맨디뷸러 컨다일에 이렇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죠. 바깥쪽이 붙어 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 때는 모르지만 설명을 좀 듣고 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얘네들 이름이 명색이 레터럴 리가먼트니까 안쪽으로 지들이 어떻게 붙겠어요? 안쪽으로 붙으면 다른 이름을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래 글 보시면 얘네들의 인대가 좀 다쳤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아까 나오던데 요 가쪽 날개근 있죠. 인대들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대들이 좀 다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턱을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이따 배우겠지만 입을 닫을 때 이센트릭으로 조절돼야 하는 그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수동적인 이 안정 보호 기전이 하나가 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반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되면서, 그러니까 즉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가로섬유 잠깐 질문이 이제 하나가 들어와서 바라보는 면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옆면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이 분포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쪽의 배열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것보다. 근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좀 강조해서 보여줘서, 그리고 이 인대 결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 있어서, 왜냐면 입이 벌었다 이 아래 턱이 열렸다가 닫혔다를 이제 그 저항하거나 안정화 시켜줘야 돼서 이런 결을 가지고 있는데, 배열 자체는 이렇게 가로 쪽이 더 넓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 운동 형상학, 이 뼈랑 관절 운동 형상학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턱을, 나만 하면 억울하니까 같이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내미는 게 우리 스캐퓰라랑 비슷해요. 스캐퓰라도 이렇게 빼는 걸 프로트랙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프로트랙션이 아니라 프로틀루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턱 이렇게 빼는 거죠. 그리고 스캐퓰라는 리트랙션이라고 하죠. 당기는 걸. 얘는 이제 후퇴라는 표현을 써서 리트루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죠. 리트루전. 다음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이걸 lateral exclu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벌리는 걸 그냥 이 하악 맨디블을 기준으로, 벌리니까 내려갔으니까 디프레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엘리베이션 이렇게 되고, 내가 잘못 눌렀구나. 깜짝 놀랐네. 우리 씹기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쪽으로 이게 양쪽으로 씹지만 한쪽을 이제 우세하게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우세하게 쓰게 되는 쪽을 이제 워킹 사이드라고 하고, 그 반대쪽, 저는 오른쪽을 우세하게 쓰는 것 같아요. 오른쪽 이 턱관절이 왼쪽이 좀 더 발달한 것 같더라고요. 왼쪽을 이제 밸런싱 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씹을 때도 분명히 이런 한쪽의 익스클루전은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한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을 그림으로 본 건데요. 처음에는 초기, 입을 벌릴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롤이 일어나죠. 롤이 일어나면서, 이건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턱이 뒤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로 갔다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이 병진 운동, 앞쪽 병진 운동으로 슬라이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롤이 뒤쪽으로 구름 현상이 일어나고, 후기 단계에서는 앞쪽으로 병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아까 디스크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쵸? 위 원반 뒷판이 이렇게 디스크가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 못해주게 좀 잡아주고, 디스크는
이 컨다일과 에미넌스가 이 중간 영역, 디스크 중간 영역이 컨다일과 에미넌스가 만나는 요 사이에서 딱 붙어서 안정적으로 입이 벌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방금 배웠던 가쪽인대의 이 오블리큐 파이버, 이 빗섬유들이 입이 지금 이렇게 롤 돼서 초기 단계에서 롤 돼서 이렇게 뒤로 구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죠.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쭉 신장돼 있겠죠. 그러면서 이 턱을 앞쪽으로 병진 운동할 수 있게 살짝 끌어와주는 이 수동적 기전의 역할을 함께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입을 닫을 때는 당연히 이거 이제 역순으로 일어나겠죠. 이제 후방 슬라이딩과 함께 앞쪽으로 구르는 그런 동작이 같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근육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요 아까 말씀드린 이 한쪽 익스클루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금 이제 근육들이 함께 같이 보여지죠. 오늘 배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근육들이 템포럴리스, 메스이덜, 그리고 레터럴, 메디얼, 스리고이드입니다. 다시 템포럴리스, 메스이덜, 레터럴 스리고이드, 메디얼 스리고이드. 크게 보면 3개고 작게 보면 쪼개서 보면 4개죠. 그쵸? 근데 얘네들 지금 날개근이 레터럴과 메디얼로 쪼개있는데 레터럴에서도 위아래, 메디얼에서도 깊은 거, 얕은 거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뉘어집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용어를 한 번씩 차분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조금 머릿속에 있게 입에 좀 붙게 한번 따라도 해보시고 한 번씩 차분히 한 읽어보세요. 한 10초. 네. 네. 그럼 이제 메스이덜과 템포럴리스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메스이덜이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턱 근육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물음에 어디지? 하고 여긴가? 하고 만지는 데가 메스이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메스이덜. 그래서 얘도 맞네요. 깊은 갈래와 얕은 갈래로 나뉘는데 얘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역할을 해주진 않고요. 보시면 광대뼈에 이렇게 붙어 있죠. 자이고메릭 알치에 아까 배웠던 광대뼈 활에 붙어서 맨디블 라모스 레터럴에 끝납니다. 자, 이 맨디블 라모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뭐였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건데 이래서 제가 막 돌아갈 거라고 사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에요. 메스이덜 머슬 여기에 다 붙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다 붙는 거죠. 이 바깥쪽에. 그러니까 바깥쪽 이 아래턱뼈 바깥쪽 가지에 메스이덜이 붙습니다. 광대뼈 이 자이고메릭 알치에서 활에서 시작해서 여기. 자, 그리고 얘는 템포럴리스죠. 템포럴리스 보시면 템포럴 파사에서 시작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여기 이렇게 오목한 부분 만져보세요라고 했던데 여기가 템포럴 파사죠. 템포럴 파사 이 전체 면에서 시작해서 붙는 것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죠. 당연히 아래턱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아래턱이 붙어있을 때고 요렇게 여기입니다. 아까 여기 요렇게 페임 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앞쪽에 있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또 넘어가. 여기죠. 자, attachment for temporalis muscle. 그쵸?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위에 여기 템포럴 파사에서 시작해서 얘가 지금 템포럴리스 머슬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고 나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바로 뒤에 슬라이드 넣어놓고 앞으로 열심히 돌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아래쪽, 이 아래 각이 있는데 이 바깥쪽 라모스에는 메시덜이 붙고요. 광대뼈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이제 메시덜이 붙고 윗 이제 템포럴리스는 여기 옆에 관자뼈 오목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템포럴 일단 메시더 먼저 했으니까 메시더의 기능을 먼저 보면요. 프로톨루전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 그것과 이제 레터럴 익스크루전 한쪽으로 씹을 때 그 기능을 하고 당연히 턱을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기능은 당연히 같이 해주고요. 이 템포럴리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리트루전이 달라요. 메시더는 앞으로 빼는데 템포럴리스가 이제 뒤로 가져가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템포럴리스가 뒤로 가져가는 거. 이따가 뒤에 스리고이드랑 같이 섞어서 함께 그 디스크와 관련된 것을 설명드릴 때 얘가 조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씹는 것들은 다 이 템포럴리스나 메시덜이나 다 해줄 수 있고 한쪽으로 씹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템포럴리스는 뒤로 빼주고 메시덜은 앞으로 빼줍니다. 자, 다음 이제 레터럴과 메디얼 스리고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메디얼 스리고이드 볼게요. 깊은 갈래와 얕은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근육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피노이드의 그 아래쪽에 플레이트죠. 이쪽이 그 윙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비뼈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죠? 깊은 갈래가 나비뼈에 붙어 있고, 얕은 갈래는 이 위턱뼈 맥시말에 같이 이렇게 붙어서 아래로 이렇게 주행하는데 이 턱뼈, 아래 턱뼈 안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깊은 가지나 얕은 가지 상관없이 안쪽에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凸이 되게 이렇게 그렸죠. 그런 그림 진짜 잘 그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깊은 갈래, 아까 보셨던 지금 요 부위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여긴 제가 그냥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이제 맨디블 라모스 속면에 부착된다고 여기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액션은 이제 이 벌려진 입을 이제 올리는 거죠. 엘리베이션 하고 마찬가지로 해도 이렇게 프로툴루션 해주고 이제 한쪽으로 레터럴 익스클루전 같이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레터럴 스리고이드 볼게요. 메디얼 말고 레터럴 스리고이드. 지금 하는 이 메시덜 템포럴리스 스리고이드가 이제 씹기의 1차적인 근육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근육은 없고요. 씹기의 1차적인 근육들인데 그 중에서 이 레터럴 스리고이드가 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가 이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인 이유들이 굉장히 이 디스크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과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빨간색 테이블 해놓은 게 이제 레터럴 스리고이드고요. 파란색은 방금 했었던 이 메디얼 스리고이드에 얘는 이제 깊은 갈래, 그리고 얘는 얕은 갈래 쪽을 보여드리려고 이 맥시멀에 붙어 있다. 그냥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여기에요. 여기고 다시 이제 레터럴 스리고이드로 돌아와서요. 얘는 우선 위와 아래 갈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 근육들의 부착을 보면 나비뼈 이렇게 붙어 있고
얘 위에도 이렇게 나비뼈나 아니면 이 위쪽으로 붙어 있구나. 그리고 연결되는 곳은 이렇게 그냥 연결된다 가정했을 때, 이 컨다일에 붙어 있겠구나. 아래턱뼈 맨디블 컨다일에 붙어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네, 이렇게 이 위쪽 영역에 지금 이 위섬유들이 붙어 있고, 그 아래쪽 날개판이 있는데, 이 날개판 있는 이 바깥쪽 면에 아래 섬유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뒤쪽으로 주행하면서 여기에 갖다 붙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컨다일에 이렇게 같이 붙게 됩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앞쪽 이 나비뼈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컨다일 안쪽 면에 붙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컨다일의 안쪽 면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우선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가 바로 TMJ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디스크가 존재하고, 그리고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디스크의 이 앞쪽이 이 스리고이드 텐던과 섞인다고 그랬었죠. 여기 superior lateral styloid tendon과 앞쪽 영역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lateral styloid tendon 맞는데 superior니까 이 위쪽이죠. 이 위갈래. 그래서 얘가 굉장히 이 lateral styloid 중에서도 아래보다는 위가 조금 이 관절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관절 원반과 뭐 이런 관절 주머니와 함께 이렇게 섞이게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프로트루전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한쪽으로 씹을 때 이쪽에 레터럴 스리고이드가 수축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이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걸 보시면 돼요. 이 스리고이드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씹는 거죠. 왼쪽으로 씹을 때 오른쪽 스리고이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턱이 왼쪽으로 이동돼야 되니까 오른쪽 스리고이드들이 이 턱을 오른편에서 턱을 왼쪽으로 최대한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이 템포럴리스나 메시덜 같은 경우는 같은 쪽에 주로 씹는 워킹 사이드 쪽에 있는 이 템포럴리스나 메시덜이 함께 씹히고 같은 쪽이 액티베이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펑션으로 봤을 때 조금 나누면 이제 레터럴 스리고이드의 아래쪽은요. 입을 벌릴 때 1차적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위쪽은요 벌릴 때 사용되지 않고 닫을 때 사용됩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위랑 아래 갈래가 기능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계속 강조됐던 것이 레터럴 스리고이드고, 그 중에서는 좀 위쪽 갈래가 조금 더 좀 강조가 많이 된다. 이거 지금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잠깐 2차 근육으로 살짝 갔다가 와야 돼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2차 근육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하이어드 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목불뼈. 이 목불뼈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근육들이 목불 위 근육, 목불 아래 근육으로 나뉘고요. 아래 근육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지에 갖다 붙습니다. 스캐퓰라 스페리얼 보더에 붙는 근육들도 굉장히 많고,
립에 붙는 근육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 근육들에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하이오이드 본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벌리는 게 턱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턱을 아래로 내릴 때 이런 목불뼈의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함께 2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불뼈의 위쪽 근육들, 뭐 아래쪽 근육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죠. 얘네들이 이제 2차적인 그 씹기의 2차적인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배우신 이 2차적인 근육과 1차적인 근육들의 활성으로 여기 이게 책에서 포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사탕같이 생겼는데 네. 포도는 까면 연두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껍질째 먹는 건가? 네, 쓰잘데기 없는 소리인데 죄송합니다. 네. 연두색이 아닌가? 네. 여튼 자 지금 입을 이렇게 벌릴 때 보시면 2차 작용을 하는 근육들은 목불 아래 근육은 일단 수직으로 내리고요. 목불 위 근육들은 뒤로 이렇게 뒷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1차적인 근육들 보시면 이제 레터럴 스리고이드의 아래쪽 영역은 앞으로 이 턱을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터럴 스리고이드가 입을 벌려줄 때 앞쪽으로 병진 운동을 만들어서 1차적인 입을 여는 근육이라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요거 아래 갈래, 입 열기, 입 아래 갈래가 입 열기 아래 턱뼈의 1차 내림 근육.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2차적인 이 목불뼈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뒤로 가져가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입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요게 또 커플 포스지 않습니까? 짝힘 구조. 서로 근육들의 힘의 방향은 반대지만 관절 형상학으로 봤을 때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은 이제 닫기인데요. 이제 닫을 때 보시면 이제 메시더와 메디얼 스리고이드가 이제 강력하게 사용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템포럴 리스도 이쪽에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여기 보이지 않지만 뭐 이쪽 어딘가 있겠죠.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위로 쭉 이제 위로 올려주니까 이제 당연히 씹기에서 작용을 할 테고 아까 설명드린 이 위갈래 있죠. 레터럴 스리고이드 중에 위쪽 갈래 애들이 조금 더 많이 강조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닫기 작용을 할 때 말이죠. 이 템포럴리스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얘는 이렇게 닫기 할 때 프로틀루전이 아니라 리트루전을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 리트루전을 약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닫기를 할 때 프로툴루전으로, 그러니까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닫을 때 이 디스크 원반의 어떤 안정성을 조절해 주는 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 레터럴 스리고이드, 스페리얼 이 섬유입니다. 가쪽 날개근의 윗섬유들이 보시면 이 열려 있는 상태로 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꼬불꼬불 거리잖아요. 입을 닫는다 그러면 템포럴리스가 얘를 이렇게 뒤쪽으로 끌고 가겠죠. 그리고 관절의 어떤 구조상 뒤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것을 견뎌주는 거죠.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하면서. 이제 요걸로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입이 이렇게 벌려지고 앞쪽 병진 운동되어 있던 것을 씹게 되면 관절이 이렇게 다시 원래 뒤쪽으로 오게 되죠. 그것을 이센트릭 컨트랙션으로 조절하면서 이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시켜 줄 수 있는 게 이 레터럴 스리고이드 스페리얼 파트, 스페리얼 파이버입니다. 아래 설명은 지금 그거예요. 키워드만 제가 넣어놨고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한 3개 남았나?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자, 이것은 이제 이
이 앵글을 이런 어떤 앵글과 이 펑션을 좀 강조하려고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야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보기 힘들다면 항상 이런 표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이구나. 아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안쪽이니까 당연히 메디얼 쓰리고이드가 붙어 있겠죠. 레터럴 쓰리고이드라면 당연히 이 바깥쪽에 이렇게 지금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 우선 레터럴 쓰리고이드는 이제 이 그림에서는 상세히 보이지 않으니까 건너뛰고요. 메디얼 쓰리고이드가 안쪽에서 그리고 메시덜이 아까 이 아래 턱뼈 이 라머스 바깥쪽에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턱 근육 만져보세요 라고 했을 때 만져지는 근육이 메시더라고 제가 했었죠. 이 메시덜 바깥쪽에서 자이고매틱 본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우리가 만질 수는 없는 이 쓰리고이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만져지려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바깥쪽에 이렇게 메시덜이 있고 안쪽에 쓰리고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로 위로는 템포럴리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고 안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디얼 쓰리고이드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 구조로 턱이 이제 잘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고 레터럴 쓰리고이드 이 레터럴 쓰리고이드 같은 경우는 이 TMJ의 어떤 그런 미세 조절과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큰 기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 섬유의 이 근육 그냥 크기 봐도 레터럴이 약간 더 수평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 메디얼에 비해서 좀 더 작죠. 그리고 근육의 부착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악골에 그러니까 맨디블에 물론 이 컨다일에 붙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턱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움직임 범위에서 어떤 그 포션을 가져가기에는 이 메디얼 스리고이드가 훨씬 더 턱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디스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씹는 과정에서의 이런 힘의 방향과 메디얼 스리고이드, 템포럴리스 그리고 이 메시덜의 이, 이 펑셔널한 앵글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턱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찝는 부위가 이제 어디인지 정확하게 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근육들, 이게 이제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레터럴 스리고이드, 위쪽, 아래쪽, 여기 메디얼 스리고이드 보이죠? 템포랄리스랑 메시덜은 좀 걷어냈네요. 그렇죠? 이렇게 턱관절이 조금 아픈 이유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에 아프다고 했을 때 당연히 관절의 어떤 좋지 못한 변화들 혹은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나 아니면 조인트 캡슐에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 레터럴 스리고이드 위쪽 섬유가 이 관절 디스크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죠. 이제 이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쵸? 위쪽 갈래가 이 디스크와 훨씬 더 많이 섞여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턱관절이 좋지 못할 때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근육이 레터럴 스리고이드의 위쪽 파트이기 때문에 이 근육들의 강조가 조금 더 많이 됩니다. 턱관절이 이런 관절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턱이 뭐 하면 아플 수 있을까요?
부정교합. 그렇죠. 부정교합이 있을 수 있죠.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 근골격계와 밀접하게 좀 더 생각을 하면 딱딱한 맞아요. 계속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뭐야 오징어 건조된 오징어 다리 뭐 이런 거 그쵸. 여기 계속 충격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나 말 안 하고 갑자기 입 확 벌리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야 맛있는 녀석들 보니까 한 입만 네, 하기 전에 입을 막 계속 푸시잖아요. 입 최대한 크게 벌리려고. 그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이런 근육들이나 조직들 스트레칭하고 웜업 하는데. 자, 이것보다 우리가 이제 이 턱을 떠나서 범위를 좀 확장시키면요. 입 벌리고 자는 사람. 네. 입 벌리고 자게 되면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벌어진 포지션으로 이런 근육들이 좋지 못하게 굳어질 테고 입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 관절의 결합도 아래로 이렇게 약간 병진 운동되니까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입 벌리고 자는 이 사람들이 입을 왜 벌리고 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무슨 갑자기 또 호흡 얘기인가 하실 수 있을 텐데 자면서도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어떤 농도나 이런 것들이 보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호흡수가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 되는데 아니면 비염이 있다거나 그럼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입을 좀 벌리게 되는 거죠. 입을 벌린 채로 호흡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입이 자주 마른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입을 좀 벌리고 자는 사람들일 경우들도 많고 이제 호흡이 또 이렇게 잘 안 되면 얕은 호흡 때문에 호흡 빈도와 호흡량을 훨씬 더 많이 마시려고 코 말고도 입을 이제 같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를 갈면서 자는 것도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통도. 두통하면 여기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여기가 우리 오늘 배운 데잖아요. 템포럴 파사, 템포럴리스. 같이 이렇게 당겨가고 그러면서 이쪽이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 피처링 거북목도 이 디스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약간 뭐죠? 러시아 인형인가요? 양파같이 까면 계속 나오는 거. 그거 이제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들어가 볼게요. 일단 거북목이라고 하면 상부 흉추와 하부 경추는 굴곡되죠. 그리고 상부 경추가 신전됩니다. 그쵸? 1, 2, 3번인가 3인가 C4가 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3번 정도까지의 경추, 3, 4번 정도까지의 경추는 이렇게 신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부 영역에 있는 경추는 굴곡이 되고 소라식도 따라서 같이 이렇게 같이 굴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굴곡이 되면요. 자, 지금 여기 목불뼈에 붙어 있는 2차 십기 근육 보이시나요? 이 근육들이 얘네들이 늘어나지게 되겠죠. 늘어나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목불뼈를 아래로 끄집어 당긴다는 거죠. 어디로? 이 아래쪽 방향 몸쪽으로.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어깨 목불근 보면요. 이름이 어깨예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스케퓰라 수페리얼 보드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숄더가 아래로 내려가고 스케퓰라 아래로 내려가고 라운디드 되면서 목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러한 근육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목불뼈를 아래로 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목불뼈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니까 이 위쪽에 있는 목불뼈 위쪽 근육들도 아래로 내리게 되겠죠, 턱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턱은 뒤로 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입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입 벌리고 자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이 디스크, TMJ는 당연히 살짝 앞쪽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돌림과 병진 운동이 일어나져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목 주변에 있는 이 지금 SCM도 보이지만 SCM만이 이렇게 턱을 빼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게 만드는 자세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고수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척주 전체가 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척주를 넘어 척주와 함께 뭐 코어 머슬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액티브 데일리 리빙도 ADL 일상생활의 이런 어떤 생활의 이런 자세들도 같이 무너지게 되니까 지금 이 현상들은 점점 더 심해지면서 경추의 어떤 통증뿐만 아니라 이 TMJ에도 통증을 느끼는 거죠. 통증이 나오는 것은 제가 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원인이기보다 결과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이런 포지션이면 목이 아플 수도 있지만 여기가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여기 맛있는 음식은 먹으면 살쪄가지고 약간 죄책감을 느끼지만 먹을 때만큼은 진짜 너무 행복한데 여기가 아프면 먹을 때조차도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관절 중에 하나다라고 했던 것이 얘네들과 이제 상부 서비컬, 어퍼 서비컬에 있는 이 관절들, 그 여기를 지나는 근육들이죠. 왜냐면 거진 다 앉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요즘 이 코로나19 덕분에 언택트로 인해서 온라인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도 되고 배달은 훨씬 더 성행되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굉장히 빨리 맛있게 이제 내 집까지 배달이 되고 나는 계속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얘네들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면서 어떤 이런 손상이나 병리적인 현상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에 제가 그런 또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 정도를 알고 있다면 그래도 이제 뭐 턱관절이 아프다라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그러면 일단은 레터럴 서리고이드 그죠? 가쪽 날개근 윗섬유 걔네부터 이제 조금 이제 체크도 해보고 이렇게 이쪽으로 익스클루전 되는 것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어느 쪽 어떤 근육들 1차 근육들의 어떤 근육들이 문제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거북목 때문에 이러이러한 현상으로 지금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구나 그래서 뭐 일단 통증이 심하면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이렇게 뭐 마사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주고 턱 움직임을 좀 재교육시켜주고 그러면서 척추와 코어, 몸통 전체를 이제 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면 좀 효과가 좋겠죠. 네, 목불뼈, 네, 그냥 외딴 선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관절이긴 한데 이 카틀리지 연골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깊은 해부학이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다른 연골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판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좀 튼튼하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북목과 더불어 턱관절 함께 보시고 척추 전체 정렬까지 함께 보시면서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 배웠던 1차 씻기 근육들 먼저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익스클루전 그죠? 한쪽으로 익스클루전 되는 것을 또 함께 점검해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은선 선생님 질문 열심히 해주시는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SCM이나 사학급만큼 무엇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누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씹기 근육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얘네들? 2차 근육들? 2차 씹기 근육들? 목불뼈 아래 영역에 있는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근육들이 이 목불뼈의 위치를, 그러니까 얘네 목불뼈를 안정화시키는데 훨씬 더 주요하게 작용하는 머슬들이어서 그렇고요. SCM과 스케일린 같은 경우는 스케일린은 우선 호흡에 굉장히 또 역할을 많이 하죠. 립에도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SCM도 스케일린도 SCM과 스케일린이 또 목을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머리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조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이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근육들이 여러 갈래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SCM이나 스케일링 같은 큰 근육에 비해 이 강조를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목일 경우에 그 딥넥 플렉서라고 롱구스 콜리라는 이 속 안에 있는 이 깊은 목 굽힘근 있죠. 그래서 이 근육들을 트레이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맨디블을 이렇게 뒤로 빼는 이 동작. 제가 그냥 다른 음, 그냥 조금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그냥 저는 그냥 표현을 맨디블 그냥 리트랙션이라고 하거든요. 턱 뒤로 당기라고. 근데 제대로 표현하면 맨디블을 이제 리크루전 시켜야 되죠. 리크루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지 않습니까? 턱을 이렇게 붙이는 거. 그리고 이제 구부리는 그런 작용들을. 벌써 이렇게만 해도 이 목불뼈나 이런 아래 위에 있는 목불뼈들은 훨씬 더 액티베이션을 잘 만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척추가 올바르게, 척추 전체가 올바르게 딱 세워져야 되니까. 오늘 한 시간 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좀 어땠나요? 너무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이 방금 설명드린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슬라이드는 좀 재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처링한 슬라이드. 거북목과 TMJ 피처링한 슬라이드는 좀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앞쪽 영역들은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인데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또 네, 다음 주 강의에서 뵐 건데, 다음 주는 약간 쉬어가는 개념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 2가지 정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좀 참여를 높일 수 있고 공부를 실질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새로운 2가지의 시도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오늘 그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 공부하게 돼서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